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암이라는 주제, 그 생물학적인 본질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뭐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암이 근본적으로 뭔가 그걸 같이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뭐가 다른지,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특히 여러분 자료 속에서 암세포의 특징이나 그 기본적인 생물학적 배경,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처음 딱 눈에 들어온 게 종양이라는 개념이었어요. 그냥 몸에 혹 같은 게 생겼다.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게 중요하죠. 크게 보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. 양성 종양은 뭐랄까 좀 착한 혹. 어느 정도 크다가 보통 멈추고 막 다른 데로 퍼지진 않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악성 종양, 그게 암이라는 거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악성 종양. 이게 암인데 얘는 진짜 끊임없이 자라고 주변 조직을 막 파고들어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, 즉 전이를 한다는 특징이 있죠.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. 그럼 이 악성 종양, 암세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걸까요? 정상세포들은 뭐 서로 신호도 주고받고 하면서 분열할지 말지 이런 걸 잘 조절한다면서요? 그렇죠. 정상세포는 뭐랄까 사회성이 좋아요. 주변 세포들이나 몸 전체의 신호에 맞춰서 분열할 때 하고 멈출 때 멈추고 또 때가 되면 스스로 없어지기도 하고요.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죠. 시스템이 딱 잡혀 있네요. 네. 근데 암세포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. 야, 멈춰. 이제 그만 사라져. 이런 신호를 전혀 안 듣는 거죠. 그냥 자기 멋대로 계속 분열하고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. 와,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진짜 골칫덩어리 세포네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스스로 죽어야 할 때도 안 죽는다는 거였어요. 잔류의 세포자살 거부라고 나오던데 이건 뭐 거의 불멸을 꿈꾸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게 암세포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.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. 정상세포는 문제가 생기거나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없어지는 자폭장치 같은 게 있어요. 아, 자폭장치요? 네. 그런데 암세포는 이 명령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려요. 그래서 계속 살아남아서 분열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. 진짜 죽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니? 근데 암이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건 역시 전이 때문인 것 같아요. 원래 있던 자리에서 막 벗어나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? 세포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산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? 그게 바로 악성 종양, 암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능력이에요. 암세포는 원래 있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통로를 타고 몸속을 여행할 수 있어요. 여행이요? 네, 일종의 여행이죠. 근데 더 대단한 건 정상세포는 자기 구역, 자기 동네 아니면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암세포는 완전 낯선 환경. 예를 들어 간암세포가 폐로 갔다고 쳐도 거기서 딱 자리를 잡고 또 새로운 암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폐에서 간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폐에서 간암세포가 자라면서 폐의 원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. 이게 암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정말 심각하네요. 그럼 이렇게 세포들이 통제를 잃고 막 제멋대로 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?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엔 유전자, 그 DNA 이야기로 가는 것 같던데요. 이 세포 분열의 기본 원리를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사실 동일한 유전자 정보, 그러니까 몸 전체를 만드는 설계도인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. 설계도는 다 똑같군요. 네.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부세포랑 신경세포는 완전 다르잖아요. 그건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필요한 유전자 스위치만 딱 켜고 나머지는 꺼두기 때문이에요. 아,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한번 피부세포가 되면 갑자기 신경세포 역할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. 역할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. 아하. 그럼 암이라는 건 이 설계도, DNA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군요.
뭐랄까,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이 고장나서 계속 밟히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태. 오,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인데요. 네, 맞아요.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세포 분열을 막 촉진하는 신호, 즉 가속 페달이 계속 켜져 있거나 반대로 분열을 억제하는 신호,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세포가 통제불능 상태로 막 증식하게 되는 거죠. 이런 유전자 수준의 문제가 바로 암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이라는 게 그냥 외부에서 온 나쁜 병균 같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세포가 내부 규칙을 어기고 뭔가 변질된 결과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통제되지 않는 증식, 또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 거,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는 전이 능력까지.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그 통제 상실,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확산 이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모든 세포가 똑같은 유전 정보,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확 달라진다는 점이에요. 이 조절 시스템이 깨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암이 보여주는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암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세포가 변화해서 생긴 거라는 이 사실,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어쩌면 이 점이 암을 이해하고 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한 번쯤 굽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.